안녕하세요,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해야 할지, 어떤 디자인을 잡아야 할지. 그래서 제가 요 전 영상에서는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세 가지 스타일 외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핀터레스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각종 SNS에서 찾아가지고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공간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간에서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한 예산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대한 관련성과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좀 더 해결점을 정확하게 좀 찝어드릴 수 있는, 단순히 뜬금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라이프 스타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취미라든지 생활 패턴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리고 나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직업 특성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따져보고 그거를 내 공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다양한 요소를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거를 체크하고 이게 전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쉽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체크해서 인테리어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로 생각을 확 줄이시는 방법, 이 키워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요거 따지다 보면은요, 생각할 시간이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오히려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해놓고,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여기 맞춰보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기존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템과 새로운 아이템을 구분짓는 것은 우선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나의 정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아이템을 기준으로. 근데 그 아이템보다 기존에 있는 아이템, 그리고 새로 구성할 아이템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종종 테이블을 많이 기존의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이닝 테이블. 그래서 이거 해외에서 구입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를 좀 망가뜨리는 요소로 역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버리고 다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부터 잘해놓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네, 그 우선순위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인테리어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네, 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이템. 자, 그러면 또 어떤 아이템이 있냐면 전자제품류가 있어요. 전자제품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10년, 길게는 15년, 요즘에는 뭐 요즘 퀄리티라면 뭐 2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빌트인류. 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세탁기가 뭐 요즘에 빌트인 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주방 가구와 결합이 돼 버려 가지고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좀 둘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아이템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요. 예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어떤 차이점일까요, 이게? 네. 업체는 공사만 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은 뭐까지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가구, 가전, 이사 비용, 기타 등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사 금액 더하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네,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가 저도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전 인테리어 네, 지금 보면 어때요? 좀 처져 보이죠? 많이 처져 보이죠? 네, 심지어 뭐 5년 전 네, 좀 처져 보입니다. 네, 스타일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엔 멋져 보였는데 지금은 처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 어떨까요? 이거는 개인의 차가 있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많은 현장을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타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점점점 갈수록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아무 감흥이 없어요. 공간에 대한 어떤 감성, 이것은 처음 느꼈을 때 드는 이게 좀 강하고요. 아무래도 매번 보게 되면 뭐 공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감흥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흥이라는 게 일종의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미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미지만을 선택을 했을 때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가요? 하여튼 이미지만 선택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톤앤매너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조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요걸 탁 찾아가지고 예쁘게 요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 이미지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에 집중이 된다? 인테리어 공사에만 집중이 된다. 네.
공사에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가전, 가구 놔야 되고 이사 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이미지에 꽂히지는 말자.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뭐 나쁜 공간이다, 이건 뭐 의미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은 뭐 흐지부지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감흥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여전히 알파가 존재하는데, 예, 공사 금액을 과도하게 올리는 실수는 범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 어떤 아이템? 공간에, 나의 공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아이템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먼저 잡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산, 두 번째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아이템. 네, 조금 더 확장하자면 필요한 공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닝 존, 아니면 뭐 화장대,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홈오피스, 이것만큼은 꼭 필요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근데 이 인테리어라는 단어가 조금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건, 심지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도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공사거든요, 공사. 예. 공사예요, 공사. 근데 이게 마치 어떤 스타일, 아이템, 어떤 나의 라이프 스타일 까지 이게 반영되어져 가지고 마치 이걸 얘만 해놓으면은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디자인도 합니다.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공사를 해놓고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후에 뭐 매지가 터졌어요, 뭐 등이 나갔어요, 뭐가 들떴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몇 달 혹은 1년 넘어서도 이제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했는데도 어느 집은 굉장히 예쁜 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어머나 세상에, 이 비용을 들였는데 어머,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점점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예산이 부족한 케이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필요 아이템, 이거에 대한, 그리고 요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덜 되어져 있을 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으면 참 예뻐요. 해놓으면은 뭐 예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사 자체가 요즘에는 워낙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 뭐 예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잘못 가져다 놓는다거나, 예, 기존의 걸 사용을 했는데 뭔가 엉망이 된다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공간이 처음에 느낌, 어떤 느낌? 감흥, 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은 우선순위를 둘 때 첫 번째, 예산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마지막에 들어가서 우리 집을 장식할 아이템 혹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건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예산이 배신을 하진 않아요. 네. 예산이 배신을 하는 경우는 이 공사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내가 꾸미고 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인테리어를 하시고 뭐 공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늘 중요한 거는 공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인테리어, 여러분의 공간을 어떻게 잘 꾸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좋은 내용으로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